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37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18년 동안 찾지 못했던 쌍둥이 형을 기적처럼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형을 찾게 된 상황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과 헤어졌어요. 당시 저희 집은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어머니는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돌아가셨죠. 그 충격으로 아버지도 1년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과 저는 고아가 됐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형은 공부를 포기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저를 학교에 보냈어요. 저는 형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 없이요. 방에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아, 형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형은 떠날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성인이라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형을 찾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했고 형이 제게 남겨준 돈으로 등록금을 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기에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호텔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고 5년 전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형에게 꼭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했죠. 다행히 제 요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잘 됐고 지금은 서울에 5개 매장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 오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형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형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한지. 매일 형 걱정만 했습니다. 2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식자재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했어요. 여러 업체를 알아보다가 한성유통이라는 곳이 조건이 괜찮아서 미팅을 잡았죠. 한성유통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견 식자재 업체였어요. 대표 이름은 강민호, 50대 초반 남성이었죠. 전화 통화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비즈니스적이었어요. 미팅 날짜가 잡혔고 저는 평택에 있는 한성유통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큰 창고와 사무실이 붙어있는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창고 쪽에서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자들이 보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형처럼 보였거든요. 18년 만이지만 일란성 쌍둥이라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았어요.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강민호 대표의 아들 강태수였죠. 아, 저 정우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대표님과 미팅 약속이 있어서요. 아, 레스토랑 하신다는 분이시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기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강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착각이실 겁니다. 여긴 우리 직원들밖에 없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듯이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민호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 사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는 회의실에서 미팅을 시작했어요. 강민호 대표와 그의 아들 강태수, 그리고 재무이사까지 총 3명이 참석했죠. 계약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까 본 그 작업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형이었을까? 아니면 제 착각일까? 정 사장님, 혹시 우리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닙니다. 조건은 좋은데요.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복도 끝에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창고 쪽으로 향했죠. 창고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러 작업자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중에 아까 본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더 확실해졌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고 살이 빠져서 다르게 보였지만 분명 제 형이었어요. 형,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의 눈에 놀라움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우진아.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8년 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였어요. 형이 맞지?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형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정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태수였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저 사람 제 형이에요. 18년 동안 찾던 제 형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인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 형이에요. 형, 나야 우진이.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 사장님, 지금 우리 직원 업무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미팅 중이시잖아요. 사무실로 가시죠. 강태수가 강압적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형을 계속 불렀지만 형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다시 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강민호 대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정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창고에 있던 작업자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착각이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오래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미팅 계속할까요?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 왜 저기 있는 거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미팅은 어영부영 끝났고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형을 다시 봐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쯤 되자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을 찾으며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죠. 드디어 형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 저는 형에게 달려갔어요. 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 18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형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형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야? 형이 무슨 짐이야? 나 형 찾으려고 18년 동안.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섰어요. 차에서 강태수가 내렸습니다. 우혁 씨, 뭐 하시는 겁니까? 근무 시간에 사적인 만남은 금지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죠. 잠깐만요. 형은 자유롭게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간섭하는 거죠? 정 사장님은 모르시는 일이에요. 우혁 씨는 우리 회사와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외부인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계약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 기밀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죠. 강태수는 형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형은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다가 결국 차에 탔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 뛰어갔지만 차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저는 바로 한성유통을 다시 찾아갔어요. 하지만 정문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정우진 씨시죠?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가셨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 여기서 미팅했는데요. 회사 방침입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강민호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강태수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형에 대해 조사해달라고요. 일주일 후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정우혁 씨는 18년 전 한성유통 창업 멤버였습니다. 당시 강민호와 공동대표였죠. 뭐라고요? 한성유통은 원래 정우혁 씨와 강민호가 함께 만든 회사였어요. 초기 자본금도 정우혁 씨가 대부분 됐고요. 그런데 5년 후 회사가 성장하자 강민호가 정우혁 씨를 내쫓았습니다. 어떻게요? 서류를 위조했어요. 정우혁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고소했죠. 정우혁 씨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출소 후에는 전과자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호는 정우혁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회사 지분을 전부 자기 명의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한성유통은 강민호 100% 소유예요. 그럼 형은 왜 아직도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빚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정우혁 씨에게 강민호가 접근했어요.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그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정우혁 씨의 빚이 3억이 넘습니다. 3억이요? 네. 그리고 강민호는 정우혁 씨를 회사에 묶어두기 위해 채무 변제 계약서를 썼어요. 월급 대신 빚을 갚는 방식이죠.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또 빌려주면서 빚은 절대 줄지 않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형이 18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자기 때문에 제가 피해볼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우혁 씨는 현재 한성유통 소유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명목으로 또 돈을 갚고 있죠. 사실상 현대판 노예 계약이에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형이 18년 동안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했죠. 이건 완전히 불법 계약이네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채무 변제 방식도 불법이에요. 그럼 형을 구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정우혁 씨 본인이 고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보통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우혁 씨가 고소하면 신변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형이 사는 기숙사를 찾아갔어요. 낡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었죠. 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이 문을 열었어요. 우진아, 형, 나 들어가도 돼? 형의 방은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3평 정도의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이 18년 동안 여기서 산 거야?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아, 형이 미안해. 형이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형은 아무 잘못 없어. 강민호 그 새끼가 사기꾼인 거지. 저는 형을 꼭 안았어요. 형도 저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형 구할 거야. 약속해.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강민호를 고소했어요.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 채무 계약. 죄목만 10가지가 넘었죠. 하지만 강민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정우진이 우리 회사 영업 비밀을 탐정을 고용해 불법으로 캐냈다. 명예훼손이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형을 증인으로 세웠고 형은 18년간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측 변호사가 만만치 않았어요. 정우혁 씨는 전과자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전과가 있죠. 그런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조작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탐정이 찾아낸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강민호 측은 위조 서류라고 주장했죠. 재판은 2개월간 계속됐어요. 그동안 저는 형을 제 집에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강민호는 형을 다시 데려가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재판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성유통의 전 격리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녀는 18년 전 강민호가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강민호 대표가 직접 시켰어요. 정우혁 대표를 내쫓기 위해 횡령 서류를 만들라고요. 저는 거부했지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당시 파일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결정적 증거였죠.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강민호는 사기, 횡령, 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와 형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정우혁 씨, 당신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 아직 유효해요. 강민호가 불법으로 뺏은 거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18년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니 이자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 됩니다. 형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회사 장부를 정리하던 중 회계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 사장님들, 이거 보세요. 장부에는 숨겨진 계좌가 있었어요. 강민호가 18년간 빼돌린 돈을 숨겨둔 비자금 계좌였죠. 그런데 그 계좌의 금액이 50억입니다. 우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계좌는 원래 정우혁 명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강민호가 몰래 사용한 거죠. 법적으로 이 돈은 정우혁 씨 거예요.
형이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내가 50억을 가진 거야? 네. 그리고 한성유통 지분 50%도 다시 형님 겁니다. 회사 가치가 약 100억이니까 지분 가치만 50억이에요. 순간 계산이 됐어요. 회사 지분 50억, 비자금 50억, 밀린 임금 15억, 총 115억. 형은 18년간의 지옥 같은 삶 끝에 115억의 자산을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더 파헤치던 중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우혁 씨, 이거 보셨어요? 그건 18년 전 한성유통 창업 당시 작성된 주주 명부였어요. 거기에는 정우혁 60%, 강민호 30%, 그리고 정우진 10%? 제 이름이 있었어요. 형, 이게 뭐야? 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진아, 형이 18년 전에 회사 만들 때 너 명의로 지분을 좀 넣어뒀어. 나중에 네가 대학 졸업하면 주려고. 그런데 강민호가 사기치는 바람에 내가 잊어버렸어. 그럼 저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우진 씨도 주주예요. 지분 10%니까 회사 가치로 10억, 그리고 18년간의 배당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약 8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도 18억의 자산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6개월 후, 형과 저는 한성유통의 공동대표가 됐어요. 강민호는 감옥에 갔고 강태수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우리는 회사 이름을 정우유통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착취당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정상화했습니다. 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8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형이 제게 말했어요. 우진아, 18년 전 내가 너 앞에서 사라진 거 기억나? 응, 기억하지. 사실 그때 강민호가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너한테 손대겠다고 협박했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너 지키려고. 근데 네가 나를 찾아냈어. 그리고 구해줬어. 고마워, 우진아.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지금 형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형의 회사에서 제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죠. 18년 만에 찾은 형.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거에게 자산.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에요. 다시 만난 형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